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수소경제에 위한 가쁜 발걸음, 현대차, 도요타, 블룸에너지, 에어리퀴드 포함 11개 업체, 미국에서 수소포워드 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소경제를 통해서 발전을 하려고, 친환경으로 발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수소포워드를 결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지금 수소 경제가 결코 친환경이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은 점점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소 경제 구성을 위해서 발걸음이 지금 빨라지고 있죠. 진보적 에너지 혁신을 위해 글로벌 11개 기업이 미국에서 수소포워드, 하이드로젠 포워드라는 연합을 결성을 하고 수소 경제의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한다고 지금 전문 매체인 H2View가 지금 3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수소포워드에 참여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리퀴드. 에어리퀴드 같은 경우는 가스 전문 업체이죠.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칸 마찬가지입니다. 블룸에너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CF 인더스트리 이 기업은 비료 기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차트 인더스트리 그리고 커민스인데 커민스와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전문 업체거든요. 이 파워트레인 전문 업체가 지금 현대차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수소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현대차, 그리고 여덟 번째로 린데도 마찬가지로 가스 전문 업체입니다. 아홉 번째로 맥더모트, 그리고 열 번째로 쉘, 11번째로 도요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말 눈여겨봐야 될 회사 CF 인더스트리, 그리고 현대차도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시고요. 도요타, 그리고 진짜로 눈여겨봐야 할 회사는 쉘입니다. 왜 쉘이 끼어들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쉘은 정유회사이죠. 기본적으로 정유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석유를 파내서 그 석유를 가지고 정제해서 경유나 휘발유나 이렇게 만드는 회사를 정유회사라고 그러죠. 이 쉘이 끼어들었어요. 쉘이 끼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수소가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이 부생수소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생수소라는 것은 생산이 부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수소란 그런 뜻인데요.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원유를 정제할 때 그리고 석탄을 정제할 때 나오는 수소가 지금 부생수소예요. 이렇기 때문에 정유회사가 여기에 끼어든 것이죠. 이 쉘이 끼어들면서 정유회사의 모든 수소의 지금 이야기들을 같이 끼어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수소 자동차의 선두그룹이에요. 누가 뭐래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가장 선두그룹으로 나서고 있고 이미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지금 스위스에 판매까지 한 업체예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수소 자동차의 가장 선두위가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대차, 그 다음에 도요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기업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수소를 만들 때 부생수소로 만들잖아요. 부생수소로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 원유를 정제를 할 때 나오는 수소예요. 그런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결국은 이것은 물론 중국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중국은 원래 지금 원유 소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유 소비량이 굉장히 많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수소 경제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발표도 났었고 2035년인가요? 이때까지 수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뛰어든 회사가 현대자동차, 현대상용차가 이미 수찬성에 있어요. 있고 자회사로 100% 자회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소 경제의 가장 선두 그룹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중국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비료 기업이냐? 일단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현재까지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움직였죠. 그런데 단가가 낮춰지려면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면 CH4. CH4라는 것은 뭐예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에서 지금 수소를 떼버리면 CH2가 나옵니다. CH2가 나오든지 CH가 나오든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질화수소거든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잘 사용하고 그러려면 결국은 질산이라는 그런 것을 떼어버려야 되거든요.
떼어버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비료기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산 암모늄이라고 그래서 지금 질산 비료가 나오죠? 질산 비료가 나오면서 이 비료 공장에서 오히려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 상황이 지금 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비료 공장과 이게 다 연관이 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민스와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이렇게 해서 수소 트럭을 만든다. 그리고 현재 이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가까운 거리 소형 자동차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 전기 자동차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힘이 센 트럭과 같은 경우는 수소 경제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좀 달라진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2024년, 2025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성공이 이미 돼 있는 상태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결국은 수소 경제와 그리고 전기차 경제가 지금 쌍립을 하는데 누가 이길 거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업체들은 다 수소에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수소 자동차를 지금 GM에서도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한화에너지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뛰어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소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 넘어갈게요. 지금 수소포워드는 수소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기후 목표에 달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소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기죠?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수소가 나오는 건 부생수소라고 그랬죠? 거의 대부분. 그러면 부생수소를 가지고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산에서 서비스에 이르는 수소 가치 사슬 때 모든 프로세스를 대표하게 될 이 연합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 여기서 보면 미국 정책의 정책 입안자, 이해관계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로 지금 미국이 그린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니 이 단체를 만들어서 수소의 경제에 우리가 일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솔루션을 채택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포워드 연합에 참여한 회원 기업들은 이미 자국과 미국 내에서 과감한 수소 관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수소 경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수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든지 이렇게까지 가야 결국은 생산성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클린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제조 및 판매부터 수소 충전소 지원에 이르기까지 연합의 회원들은 운송 혁신의 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수소 저장 솔루션과 현지 유틸리티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발전 부분에서 탈탄소화를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소화예요. 탈탄소화를 시키면 이것은 뭐가 되냐? 기후협약에 들어갔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파리 기후협약에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선제 대응하는 입장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어리퀴드 회장 겸 CEO인 마이클 그래프는 세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도전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스마트한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수소포워드 파트너들은 수소의 다양한 응용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리안 에반코 차트 인더스트리 사장 겸 CEO는 수소는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이 될 것이며 수소 경제의 발전을 통해서 수소가 배달트럭, 그리고 지게차, 자동차, 발전, 항공 우주 등에까지 사용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예견을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예견은 하고 있는데 결코 지금 청정 에너지가 아닌 수소를 가지고 청정 에너지라고 지금 부르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물에서 수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이게 청정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수소 경제는 어차피 지금 다가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수소를 만드는데 부생수소를 만드는데 그 부생수소를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좀 돈이 없는 나라에 가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고 그 나라의 정책 위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독일은 지금 굉장히 클린 에너지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의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발전소가 별로 없어요. 발전소가 거의 없고 외국에서 발전을 끌어당겨서 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클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을 오염시키면서 독일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소경제는 들어간다. 수소경제는 들어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암모니아나 아니면 물을 분해해서 해야 결국은 수소에너지의 그 최종 종착지에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수소 가격으로는 가격 최산성이 결코 만만치 않다. 물론 지금 현재 수소 가격은 국가에서 지원하든지 뭐 세계기구에서 지원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이 수소경제를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수소경제는 지금은 클린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